유병자분들도 혈관 질환을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 알짜 보장 유병자 2대 질환 보험입니다. 혈관 질환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 약 드시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자 보험이라는 게 2016년이었나요? 그때 네.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병자 보험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라든지 이런 게 없었죠. 네, 없었고 네. 그리고 간혹 뭐 회사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뭐 받아주는 회사가 있더라도 조금만 한 100만 원 정도만 이렇게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뭐 이런 기저질환이나 유병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과 조금 더 다르게. 네. 그래서 이제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점점 많이 풀어주고 있다. 그래서 아. 일반 보험처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입이 되거나 아니면 네. 더 많이 가입되는 경우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들, 특히 뭐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신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방송 집중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접수된 사연을 먼저 볼게요. 끝자리 39님께서 이런 문자 남겨주셨어요. 예전에 준비한 보험에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증밖에 없고 수술비도 상해 수술비 말고는 없어요. 고혈압약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겠죠, 전문가님? 네. 이대질환 전문가 하면 또 누가 떠오르죠? 이대질환? 이대질환? 네, 이대정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증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기존 네. 보험이 딱 있으신 상태잖아요. 일단은 그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만 갖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네. 기타 뇌혈관 질환이나 보통 심장 질환에서 가장 좀 발병률이 높은 게 협심증이잖아요. 네. 그렇게 진단을 받게 되면 지금 보장으로는 보상이 안 나간다라는 거죠. 아. 근데 보통 다 나간다라고 알고 계셔서 맞습니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하셨어요. 네. 혈관 질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환이 네.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약을 드시고 있으면 당연히 나중에 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훨씬 더 발병률이 아닌 분들보다는 네. 당연히 높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발병률이 높았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 부분이 당연히 걱정이 돼서 이제 가입이 안 됐지만 이제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보험 나이는 59세 남성으로 되어 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나이로는 60세가 넘으세요. 근데 오. 보험 나이는 좀 더 이제 낮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꼭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은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 준비가 가능하다. 네, 유병자라고 해서 꼭 갱신형 이렇게 준비가 아니라 이제 비갱신형으로도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예시를 볼게요. 네. 좀 되게 간단하죠? 네. 기존의 보험이 이미 있으시고 네. 이대 질환에 대해서 걱정이 되셔서 아. 혈압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있는 상태세요. 네. 거기서 준비를 하실 때 이제 혈관 질환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가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번, 2번에 해당되는 뇌혈관 아. 질환 진단비랑 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예요. 네. 기존에는 뇌졸중이랑 급성심근경색증만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증권을 한번 열어보셔서 내가 뇌졸중이냐, 뇌출혈이냐, 아니면 급성심근경색증이냐 한번 보시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장 범위가 넓은 1, 2번을 준비를 하시면은 이제 뭐 어떤 혈관 질환의 뭐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네. 나중에 보상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거죠. 네. 근데 옆에 보면 1,000만 원이라고 써 있어요. 생각보다 크게 가능한가 봐요. 네, 네. 예전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도 네. 겨우 가입이 되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유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 약을 계속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처럼 1,000만 원까지 진단비가 가입이 가능하다. 네. 혹은 또 2천만 원까지도 가능한 경우도 혹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팁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준비하실 때 적어도 잘 준비를 하실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네. 혈관 질환 진단을 받게 되면 보통 수술이나 시술을 하잖아요. 네. 네, 여기 지금 명칭을 보면 수술이라고 되어 있어서 좀 거리감이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 혈관 질환 시술도 이렇게 수술비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번, 7번을 좀 보시면 진단을 한번 받게 되면은 진단비는 한 번 지급되면 어떻게 되죠?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지급이 돼도 남아 있습니다. 아. 네,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풍선 효과라고 해서 네. 뭐 스텐트 삽입 시술에서 그 부위에 좀 이렇게 좀 넓혀 놓으면 네. 다른 부분에서 갑자기 또 막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네. 만약에 협심증 진단을 받으시고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셨다라고 네. 하시면 앞에서 진단비 1,000만 원을 받으시고 네. 7번에 해당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1,500만 원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번에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수술비 여기서도 혈관 질환에 대해서 시술을 받더라도 수술비가 지급이 된다라는 점을 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술비를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떤 수술비를 준비를 해야 되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네.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별로 나오는 수술비 그리고 아. 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질병, 특정 아. 질병 여기서 보시면 112대가 되겠죠. 네. 112대 질병에 대해서 수술비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웬만하면은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최소한으로 네. 하시면서 가장 넓게 준비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만약에 협심증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시면 여기 7번에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1,500만 원이랑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특정 질병 수술비 다 중복해서 받는 건가요? 네, 다 중복해서 아.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번부터 7번까지가 한 네. 번 지급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한번 뭐 시술을 하시고 1년 뒤에 뭐 2년 뒤, 3년 뒤 하셔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대질환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오. 이런 수술비가 진단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이런 수술비지 않나 싶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진단비도 1,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수술비도 뭐 1,500만 원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험 나이로는 59세이시지만 실제 우리나라 이렇게 나이로 따지면 60세나 61세가 되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준비가 가능한가 봐요, 전문가님? 네, 보통 오. 60대에 이런 혈관 네. 질환이 가장 많이 발병이 되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근데도 이제 또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는 뭐 일반형 보험이 아니라 이런 유병자 보험에서도 이제 진단비나 수술비를 좀 이렇게 좀 크게 네. 그리고 범위가 가장 넓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면 네. 20년 갱신형으로도 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가 보장 범위가 포함되지 않는 네. 최대한 최소화로 줄일 수 있게끔 넓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성인질환이라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다 네. 누구나 드시잖아요. 맞습니다. 좀 전에 60대 연령이 표준체 건강하신 분으로 건강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보장 한도와 네. 유병자로 가입하는 보장 한도가 틀립니다. 오. 유병자가 훨씬 더 많이 그만큼 아. 보험회사에서 유병자 보험을 크게 활성화를 시켜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네. 이대정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비 정말 중요하고 반복해서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수술비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요즘 아시다시피 고혈압, 고지혈증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만 당뇨가 좀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당뇨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보험사에서 당뇨로 인한 어떤 합병증으로 인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비 지급이 뭐 1,000만 원씩 주던 거를 이걸 네. 다 줄였어요. 아. 그래서 어느 보험사 같은 경우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수술비가 50만 원 뭐 이렇게 아, 되어 있는 그래요? 경우도 있거든요. 오. 그래서 수술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네. 현재 나의 기저질환, 가족력 이런 상황을 확인하셔서 우리 집에 만약에 당뇨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당뇨로 인한 수술비가 네. 어느 회사에서 좀 많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서 수술비를 선택을 하시면 네.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때 이제 고지 사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3개월 고지를 꼭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3개월 안에 뭐 의사로부터 추가 소견 이런 부분이 꼭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뭐 가입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제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 3개월 이내 병원을 가셨다라고 하시더라도 네. 추가 소견이 있다 없다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뭐 진단을 받으셔서 진단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이제 알릴 의무 사항이 뭐 고지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네. 이렇게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랬을 때 3개월 이내 병원 간 이력이 있고 만약에 병원 서류를 떼봤는데 추가 소견이 나왔다. 네. 그러면 바로 강제 해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 꼭 가입을 이제 준비를 하실 때는 네. 이런 3개월 이내에 뭐 기억이 안 나시면 3개월을 꼭 이제 좀 지나고 하시거나 좀 참았다가. 네, 지나고 하시거나 아니면 아. 그 의사 소견서를 한번 떼보셔서 추가 네. 소견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네.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근데 MC님 만약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안에 추가 소견에 대해서 음. 만약에 내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는데 네. 고지혈증 약을 이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약을 음. 바꿨어요. 네. 그러면 이건 3개월 안에 추가 소견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아, 이 그래서 많이 정도로요? 놓쳐세요. 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3개월 안에 병원을 아예 안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라도 갔다고 한다면 네. 혹시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소견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 3개월의 추가 소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유병자 보험에서. 네. 아, 유병자 보험 가입 대상인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이 부분 집중해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대정 전문가님 준비 팁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혈관 질환 준비를 하실 때는요. 네. 일단 가장 범위가 넓은 진단비, 이제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이제 범위가 넓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팁이 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 진단을 받고 난 이후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수술비,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종류별로 나오는 수술이나 이제 어떠한 특정 질병에 대해서 나오는 수술비 같이 준비를 하시게 되면 이런 알짜 보장 유병자 이대 질환 보험을 준비하실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대 질환 전문가 이대정 전문가님께서 네, 유병자 이대 질환 보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평소에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드시고 계신 분들은 혈관 질환이 발병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꼭 필수적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무료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29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유병자 이대질환 보험 또는 이대질환 보험 이렇게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